안녕하세요. 캐나다 LPN 이야기입니다.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동안 좀 바쁜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오늘 문득 LPN이 처음 이렇게 고용이 됐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이 나서 지금 뭐 특별히 뭐 그냥 두서없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저도 비디오를 켰는데, 지금 알버타는 일단 너무 추워요. 지금 올 중순인데도 며칠 전에 눈이 왔고, 저는 지금 컴퓨터를 지하방으로 옮겼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지금 겨울 잠바를 입고 있어요. 왜 이렇게 5월달에도 추운지. 오늘 밤도 0도로 떨어진다 그래서 야, 이게 지금 5월달 날씨가 아닌데. 근데 잘 생각해보면 알버타주는 늘 이래요. 5월인데도 눈도 오고, 그리고 우중충하고 비 많이 오는 날씨가 6월 말까지 계속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버타가 참 춥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네요. 어쨌든 오늘은 LPN이 처음 됐을 때 어떤 일이 있나, 어떤 일을 하게 되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 비디오를 켰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뭐 그 널싱홈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한다고 이미 여전히 설명을 드렸고, 뭐 널싱홈 이미지를 제가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일단 널싱홈이나 뭐 SL4나 아니면 리타이먼트 레지던트, 한국말로 하면 이제 요양원이나 아니면 이제 은퇴해서 가는 시설 같은 데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딱 중간 단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을 하는 환경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고용이 되면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제너럴 오리엔테이션이라 그래서 뭐 너싱 디파트먼트, 그리고 하우스키핑 디파트먼트, 그리고 뭐 저기 뭐 매니지먼트 디파트먼트, 누구든지 간에, 그러니까 처음 고용돼서 온 사람들은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다 해요. 이틀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너싱 디파트먼트는 사실 되게 복잡하고 이제 일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복잡한 과정들을 좀 배워야 돼요. 사실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에는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오리엔테이션이 진행이 되고요. 회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에 따라서는 오리엔테이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고용이 됐을 때 모든 부서에서 많은 새로운 고용이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뭐 큰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어떻게 상시 채용에 고용이 돼가지고 특별히 오리엔테이션 없이 그냥 뭐 그냥 하루 앉아서 누구랑 뭐 에듀케이터나 그냥 매니지먼트랑 얘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오리엔테이션이라 그래서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한국 오리엔테이션을 생각했어요. 이렇게 떼거리로 막 모여가지고 뭐 장기자랑도 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큰 강당 같은 데 두루룩 앉아서 모여서 그냥 자기소개도 안 해요. 사실은 자기소개도 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사실 자기소개도 없고 그냥 대충대충 막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 크게 부담 없이 그냥 앉아서 눈만 뜨고 그냥 수업을 거의 듣는 방식으로 듣기만 하면 되죠. 근데 힘든 건 이제 아침 8시부터 4시까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지겹다는 생각도 많이 들죠. 졸리기도 하고. 자, 일단은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그렇게 통과가 되면, 그냥 끝나면 이제 각 층에 투입이 돼요. 널싱홈이나 이런 데는 여기 있는 보이는 이미지들이 아주 전형적인 널싱홈이나 아니면 뭐 SL4 이미지들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 이 긴 복도에 뭐 호텔처럼 아니면 모텔처럼 이렇게 방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 방 한 방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방에 들어가면 여기 뭐 어떤 분이 계시죠? 여기서 이렇게 대부분 구성이 돼 있어요. 침대가 있고 옆에 화장실이 있고 자기 개인적인 어떤 뭐 물건들, 데스크들이 있고요. 좀 내려가면 또 이렇게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하스피럴 베드가 있고, 그리고 시링 리프트가 돼 있기도 하고, 아니면 메카니컬 리프트를 방방마다 HCA들 방방마다 갖고 다니면서 필요한 사람들은 써요. 근데 이게 복도가 굉장히 길고, 이런 복도가 뭐 크게는 2개 있는 데도 있고 뭐 3개, 4개씩 있는 데도 있는데, 그 리프트가 뭐 1개, 2개, 뭐 3개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어디서 빌려와야 돼요. 또 빌려주는 사람들도 되게 싫어요. 이거 뭐 번외 얘기고요. 어쨌든 여기는 뭐 나중에 좀 얘기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도 뭐 병원 이미지나 널싱홈 뭐 전형적인 이미지이기도 하네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TV 있고 침대 있고 자기가 앉는 침대 있고 대부분의 리클라이너,
뭐 일렉트릭 리클라이너에서 리모컨으로 높낮이를 조정하거나 다리를 조정하거나 여기 앉아서 뭐 TV도 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곤 하죠. 자, 일단은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각자 일하는 유닛에 이제 배정이 되는데 일단은 이걸 뭐 이제 버디 시프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쉐도잉 한다고 표현도 하는데 기존에 일하고 있는 대부분 풀타이머한테 이런 걸 주는데 대부분 풀타이머나 아니면 경험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1대1로 붙어서 8시간씩 따라다니게 이제 시프트를 줘요. 사실은 이 시프트가 되게 중요해요. 이때 정말 많이 배워야 되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정말 시간대별로 이렇게 적거나 막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를 생각해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대충대충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현장에 투입됐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사실은 널싱홈이나 아니면 어시스턴트 리빙이나 어디든 간에 약간 처음에 투입됐을 때는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할 일이 많은 것도 문제인데 일단 절차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쉬운 일인데도 이걸 절차를 모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가족들 컴플레인이 사실 많이 들어오는 곳인데 그런 걸 어떻게 대응할 줄을 몰라요. 이거에서 시간 정말 많이 뺏기고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르다 보니까 뭐 동료 간호사들, LPN들, RN들한테 물어보고 또 잘 안 되면 뭐 매니지먼트한테 물어보고 또 그걸 또 피드백을 또 해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시간 다 뺏기면은 내가 할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환자를 모르다 보니까 환자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NA들, HCA들을 모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 도와주면 다행인데 처음에는 어디 가나 조금 텃세가 있죠. 이게 나쁜 텃세가 아니고 서로 모르다 보니까 발생하는 텃세들이 많아요. 그런 텃세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처음에 고용이 되면은 이렇게 쉐도잉이나 버디 시프트를 많이 주는 데는 뭐 4번, 5번 주는 데도 있고 저희도 옛날에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 3번씩 줬었는데 최소한 요즘에는 2번 정도밖에 안 주더라고요. 비용을 절감하기 하기 위함이겠죠. 근데 사실은 고용된 사람 입장에서는 몇 번 버디 시프트 안 했는데 바로 현장에 투입되면은 정말 울고 싶죠.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하다가 그냥 화장실 가서 그냥 변기 위에 앉아서 울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데 처음에는 뭐 누구나 그런 경험을 다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뭐 간호사들끼리 이네 LPN들끼리 모여서 밥 먹을 때 새로운 애가 와가지고 반갑다고 누가 막 인사하고 그러면은 막 서로 얘기해요. 야 울고 싶을 때 가서 그냥 울어. 야 그냥 괜찮다고 막 그러면 정말 그런가 하는데 정말 그런 경험들 다 하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뭐 데이 시프트 한번 이브닝 시프트 한번 나이트 시프트 한번 최소한 이렇게는 받게 되고요. 캐주얼이라면 어떤 시프트를 할지 모르니까 대부분 3개 받을 수 있고요. 내가 근데 운 좋게 들어가자마자 뭐 라인을 받았다. 뭐 데이 라인이나 이브닝 라인이나 어닝 라인을 받았다. 그럴 때는 차라리 모든 라인을 경험하기보다는 자기가 배정받을 라인을 뭐 최대한 더 여러 시프트를 받아서 버디 시프트를 해보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근데 버디 시프트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많은 것을 트라이 해보고 막 시간대별 뭐 하나 막 적고 물어보고 많이 배워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버디 시프트를 해보면은 내가 해야 될 일도 바빠 죽겠는데 또 딴 사람이 옆에서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써요. 그리고 사실은 8시간 내내 이제 한 시설에 좀 오래 일을 하다 보면 8시간 내내 일을 하진 않거든요. 중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짱 박힌다 그러죠, 한국말로. 짱 박혀서 좀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보낼 때도 있죠. 몰래 시간이 좀 지나다 보는데 근데 버디 시프트 되면 그게 없으니까 사실 굉장히 피곤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배워야 되는 때기는 하죠. 그리고 나서 현장에 바로 투입이 돼요. 그때는 혼자 투입이 돼요. 정말 도움이 없어요. 물론 그 뭐 플로트나 아니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LPN들이 있어가지고 도와주기도 하는데 걔네들도 바쁠 때가 많고 타이밍상 못 도와줄 때가 있다 보니까 그냥 경험 많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플로어에 투입이 돼가지고 한 시프트를 보내게 되죠. 정말 너무너무 길고 힘든 시간이 사실은 근데 이제 요 캐나다나 미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뭐 알려졌다시피 8시간 시프트가 끝나면 사실은 집에 딱 끝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뉴가
뭐 8시간에 모든 일을 끝내고 가기에는 사실상 처음에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자기는 일이 다 안 끝났는데 8시간 끝났으니까 나는 가겠다. 사실 그러면 제 꼴불견이죠, 사실. 아무리 뉴라 그래도.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는 뭐 좀 일이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는 끝나도 남아서 조금 더 일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동료들이, 매니지먼트는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동료들이 봤을 때, 아, 쟤는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쟤는 그래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 물론 제가 정말 짧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뭐 굉장히 길게 하면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데, 동료들이 봤을 때 아, 쟤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대부분 동양계 간호사들은 뭐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백인들도 눈치가 있는 애들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LPN들 중에 백인들이 많지가 않은 게, 물론 동양 사람들하고도 좀 맞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LPN들이 이제 일이 어려워서 좀 견디기 힘들어해요. 물론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잘하는데, 특히 젊은 LPN들, 백인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서 힘든 경우도 있고, 대신 RN들은 많죠, 여전히. 왜냐면 보수가 그만큼 세니까 힘들어도 버틸만 한 거예요. 근데 LPN들 같은 경우는 보수가 RN보다는 좀 적은데 일 강도가 세다 보니까 못 버티는 경우도 많고, 하여간 어쨌든 다시 얘기 돌아와서 끝나도 좀 얘기를, 좀 일을 더 하려는 어떤 노력을 하면은 동료들이 또 좋게 보고 도와주려고 해요, 그때는. 다음부터는 열심히. 근데 특정 대륙, 아무래도 뭐 어떤 안 좋은 얘기 들어갈까봐, 어떤 특정 대륙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일 끝나면 나 일 끝났으니까 갈게. 뭐 일도 정말 잘 못하는데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딪혀요. 사실은 그런 특정 대륙인 사람들이 하고 동료가 되거나 어떤 일을 같이 하게 되면은 사실은 정말 피곤한 일이 많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 좀 얘기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오늘은 단순하게 아주 간추려서 처음 LPN이 고용되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